아토TV 심쿵 토크쇼를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민선 8기가요 6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민선 9기가 새롭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가오는 제9회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은 결국 뭐냐?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선거를 맞아서 후보자의 공약을 단순한 주장이나 이미지가 아니고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아투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제9회 6.3 지방선거를 맞아 아투TV 특별 생방송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방송은요,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출연이 가능한 후보는 직접 인터뷰로, 또 출연이 어려운 후보는 공약 기반 영상 답변을 유권자에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초의 또 광역의 의원님들을 또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또 지역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투TV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만 방송을 구성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방송의 길이, 화면비, 음량, 자막을 동일한 형식으로 편집만 진행되며 특히 욕설, 허위사실, 비방요소, 개인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조정됩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발언에 대해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정보로서만 전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방송의 핵심은 공약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방송의 주요 목적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요, 이를 위해서 AI 기반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아투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은 본 시스템 자문을 맡아주신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유인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좋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자문을 맡게 되고 또 이렇게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송에 대해서 해주신 이런 그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진대학교 유인일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우리가 먼저 공약을 그 정책별로 분류를 했어요. 경제, 환경, 교육, 교통, 환경, 또 뭐 행정, 안전, 농업, 수산, 관광, 도시, 보건 등 12개 영역인데 교수님이 이 정도 분류 체계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항상 이게 선거 때마다 보지만 이 지방선거 출마자가 정책 공약을 수립할 때는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라든가 계층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분류한 12가지 영역을 봤을 때 아주 적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워서 좀 추가한다면은 말씀하십시오. 요즘 그 경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경제 문제의 광의의 한 부분인데 이런 일자리 문제를 포함시켜서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자문 교수님답게 제가 부족한 거를 콕 집어주셔서 꼭
이 안에 우리가 정책 분야별로 한번 분류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이행 구조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고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제일 중요한 게 실행성 아닙니까? 실행성. 그렇죠. 예, 그래서 공약을 예. 빈 공약이 아니고 그렇죠. 진짜 말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실행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A형부터 E형까지 5개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제가 중요하고요.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알기 때문에 더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이행구조 판단을 해서 재원구조, 협력구조,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법, 제도, 요건 등이 함께 검토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부족함이 없나요? 어떻게? 예. 아주 구조별로 뭐 이행구조라든가 또 이행구조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보조 항목, 뭐 일단 공약 유형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행 구조 도입 방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네.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네. 이게 매번 정말로 이 선거 때만 되면은 공약이 난무하고 네. 후보들의 본인 임기 동안에 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뜬구름 잡는 공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공약이 실행하고 정말로 이 이행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A형부터 E형까지 5개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네. 이행 구조 분류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A형은 뭐냐면 기초단체의 자체 행정 조치가 가능하거나 또는 기존에 계획되거나 일부를 조정해서 비교적 즉시 추진이 가능한 경우의 A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지난 그 지자체에서 또는 지금 새로 되는 데서 공원을 만들 계획이 돼 있는데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이 있는데 분수대 대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형이고요. B형은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에 협력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해서 자체 예산 편성에 이런 필요한 경우에 이제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면요.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이들의 그 양육 지원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또 청년 또는 노인 수당, 입학 축하금 이런 내용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는 아니지만 A형처럼 자체적으로 협조하면은 추진이 가능한 공약이 B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C형은 뭐냐면 상위 개념의 어떤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이 협력을 해서 필요한 이런 공약입니다. 즉 상위 계급의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 하는 얘기가 있죠. 국고 보조 사업이다. 또는 매칭 펀드 방식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추진하면 대규모의 그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복지 정책 등이 이제 지자체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정부의 승인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이제 필수적이 되는 건데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요즘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라는 걸 많이 만듭니다.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걸 조성하는 공약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절차는 사실 관계부처와 이래 협의도 거쳐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꼭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C형은 이렇게 정하고 또 이제 5개 중에서 4번째는 뭐냐면 D형인데요. 국가 재정이나 또는 민간 투자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외부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지자체만으로서는 사실 의지만으로는 네.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요새 뭐 철도역을 철거해서 이전하는 경우라든가 군부대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뭐를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폐공장 부지나 큰 산업단지를 철거하고 그 지역을 산업단지나 다른 걸로 개발하겠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든다면 뭐 도시철도 지하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지하한 후에 네. 비어 있는 공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재정이나 공공기관,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공약을 또 D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 국책 사업, 네. 또 법률 개정,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중장기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약을 얘기하죠.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내거는 공약 중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지자체를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건데 이것은 이제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어떤 그 법 질서를 수정하거나 또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에 어떤 첨부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나 또는 수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의 그 통합 신공항 공사를 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건 이제 기존 공항 건설법만으로서 사실은 부족했거든요. 이걸 그렇군요. 만드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런 걸 제정한 거.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예비 타당성에 대한 그 검토 면제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중동 사태 이런 걸로 해서 세계적 분쟁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로 이제 파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성한 전기를 저렴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공약이죠. 이런 게 좋은 예인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이나 국책 사업 또 이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이러한 공약입니다. 아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후보자라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에너지 정책 굉장히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틀 안에서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산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지방자치가 쓸 수 있는 분산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런 걸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형으로 국책 사업이나 법률 개정 또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이런 중장기형 과제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 그 후보자들의 공약의 윤곽을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또 공약의 토형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이런 공약을 분류를 하다 보면 후보자들이 좀 아무 말 대잔치처럼 아무 공약이나 이렇게 하는데 공약을 내세울 때 이 분류 시스템에 한번 넣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후보자들 제가 후보자라도 이러한 공약을 검증해 봄으로써 내가 내건 공약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효율성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번 이런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번에 검증을 해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해서 네. 후보자라도 네. 저는 이 시스템에 검증을 받겠습니다. 네, 네.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선거 공약 성격을 또 파악하려고 네. 그 유형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재정 투입형, 산업 정책형, 인프라형, 복지형, 또 행정 개선형, 상징 정책형, 목표 제시형,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이게 유형 분석도 해봤어요.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요것도 어떻게 아까 말씀하고 좀 상통하는 건가요? 예, 연결성을. 제가 이번에 아시아 투데이에 대해서 한 이 공약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에 선거의 후보자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한 세부적으로 7가지인가 이렇게 네.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제가 행정학 박사고 네. 해서 했는데 재정 투입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을 직접적으로 줘가지고 사업을 이행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직접적인 예상 집행이 항목이 명시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연차별로 투자 계획이라든가 재원 확보가 명확하고 해야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산업 정책형으로 이제 분류를 했던데 이러한 두 번째 산업 정책형은 지역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고 이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공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종전의 굴뚝 산업에서 벗어나서 AI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로봇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수도권 남부 반도체 네, 네.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을 하나 예를 든다면 창원 지역의 국가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공약들이 네. 아마 이 두 번째 산업 정책형의 좋은 예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형을 보고 이제 분류를 했던데 네. 이건 뭐냐면 지역의 어떤 물리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확장하고 또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거는 공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동네 무엇을 짓거나 하겠다 이런 네. 공약입니다. 이런 게. 우리 동네 시장에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 도로를 직선으로 내겠다 이런 공약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정비 또는 뭐 주차 문제 해결, 주차 문제 어려우니까 어느 지역을 공용 주차장으로 하겠다. 또 뭐 청소년 노인 복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평생 학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예가 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 TV에서 뭐로 분류하냐면 복지형으로 분류했네요. 복지형은 뭐냐면 이거는 인프라형이 이제 하드웨어적이라면 복지형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형은 직접 이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복지형인데 뭐 서비스 수당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사람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소외 계층을 보호하거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즉 이제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그러한 공약이죠. 생애 주비결 맞춤형 복지라든지 뭐 출산 장려금 확대라든지 청소년 바우처 제공하는 문제,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하는 문제, 노인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 복지형 공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많이 하는 맞벌이를 많이 해서 어린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이런 육아에 관한 거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정신적인 건강, 방문 보건, 요양
보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거 이런 예들이 소프트형 네 번째 복지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행정 개선형은 또 이것도 있고요. 예. 행정 개선형도 또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네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행정 개선은 이제 예산이 주로 이제 지방자치 활성화되고 복지가 많이 되고 공약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하드웨어적 개발보다는 이제 행정 서비스는 사람을 어떤 규제나 규범을 잘 개선해서 뭐 조례 같은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공약이 행정 개선형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어떤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또 요즘 많이 하는 그 주민 참여 예산제 현장 민원실 찾아가는 민원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도나 야간 행정 민원 이런 것도 이제 행정 개선형의 좋은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징 정책형입니다. 이 공약이 이제 상징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어떤 그 규모나 예산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 가치라든가 정체성 또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한 것이 이게 상징 정책적 공약입니다. 그 지역의 상징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우리 지역은 또 우리 도시는 뭐 이런 곳입니다. 뭐 환경 친화 도시 어디 또는 뭐 자연 친화 도시 제천, 자연 친화 도시 뭐 가평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공약이 이제 이런 상징 정책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으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주에 가면 이런 걸 씁니다. 조선 왕조의 뿌리 전주, 뭐 한옥마을 고도, 뭐 이 고토화, 뭐 이렇게 고도화, 뭐 이런. 또 포항에 가면 이런 거 씁니다. 비치 도시 포항, 뭐 이렇게 그 철광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지역의 정책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상징 정책형의 공약으로 활동. 또 최근에 여기 서울 옆에 그 판교, 천안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 및 AI 중심 도시 이런 걸 막 써붙이고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 정책성 이런 걸 높이는 예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 제시형은 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뭐 간단하게 이거 일곱 번째 만약 목표 제시형인데 이건 뭐 그대로 이제 계량화돼서 예를 들면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 10 중에서 내가 언제까지 5를 하고 언제까지 8을 하고 언제까지 10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 제시형인데 정량적인 지표나 숫자나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많이 내걸수록 명확하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어떤 후보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목표 제시형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또는 정책의 성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책임감과 추진력을 보여주는 그런 공약입니다. 즉 추상적이지 않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공약이죠. 예를 들면 뭐 임기 내에 우리 사업체를 대기업을 뭐 한 50개를 유치하겠다. 일자리 뭐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 뭐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 뭐 공영 주차장 또 뭐 한 50개, 100개 이렇게 만들겠다. 녹지율, 쾌적한 시민들의 어떤 녹지율을 뭐 30%, 50%, 뭐 20% 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그 목표를 제시해서 결론적으로 하여간 이런 아시아 TV에서 이렇게 한 이 7가지 앞에 얘기한 유형 한 그거를 합하면은 후보자를 검증하고 효율적으로 아무튼 자기의 공약이 어디에 침투되어 있으면 무엇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나올 수 있는 명확한 하여간 유형과 다른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설명을 곁들여서 참 해주니까 이게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또 정책 기획하시는 분들도 아마 요걸 보시면서 이런 검증을 또 받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공약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검증 시스템을 만든 거에 대해서 또 이 개발자로서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될까요? 그럼요. 이거를 기획하고 개발하신 분이 네. 정말로 그 심사숙고하고 이 특히 행정구조 도입 문제와 공약 유형 질문 이거를 한다면은 5가지와 7가지의 공약 유형 이것을 전부 다 그 후보자의 그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후보자 자신은 자기가 자신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겁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후보자라면 저는 당장 이것을 검증받고 난 후에 공약을 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이게 좋은.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A형부터 B형까지 분류는 공약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가 아닙니다. 뭐냐? 해당 공약이 요구하는 재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행정 절차 수준을 보여주는 이행 구조 설명 체계일 뿐이에요. 저는 이걸로 뭐 공약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평가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유권자 여러분들이 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거 보니까 이러네 하면서 시청자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그 폭 안에서 그 쉽게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도 A형, B형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전부 뭐 기초단체장이 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설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행 조건이 약간 C형, D형, E형으로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투데이가 현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방안이 좋다면 저희는 또 기사를 또 웹기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선택은 어떤가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요. 아마 이 공약을 내거는 후보자들도 이렇게 그 검증을 받거나 유형별로 자기가 내 건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는 쭉 도움이 되신다 그랬지만 그래도 교수님 입장에서 또 한마디로 또 설명해 주신다면 유권자님들한테 어떤 게 있을까요? 유권자분들은 이 공약에 관한 실효성이 있는가, 또 과연 그 임기 내에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검증 시스템을 아까 얘기한 그 이행 구조라든가 또는 그 공약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면 검증 받은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신뢰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되고 후보자들도 더욱더 자기 이 공약에 대해서 자신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이번에 아시아투데이에서 좋은 이행 구조와 공약 유형을 해주니 돼서 저도 유권자의 하나로서 굉장히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번 공약 선거는 공약을 듣는 선거가 아닙니다. 공약을 구조적으로 보는 선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많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런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그 아트TV를 통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앞으로
공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저 순차적으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서 끝까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또 선택의 방법이고 우리 그럼요. 세금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물론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한 분 교수님이 아직 안 오시긴 했는데 그 같은 대학원의 조병식 정치학 박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뭐 같은 생각으로 저희한테 자문하셨는데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조병식 박사도 네. 이 정치 경제 특히 또 오랜 기간 그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기 전에 사실 저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네. 오늘 방송에 나가서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축약해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시아 투데이가 지방선거 제9회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서 아투 엔진이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구조 이행이라든지 구조 해석한 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지역을 바꿉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